27에 80만 원 받으셨는데 10년 만에 월급이 370배가 이거 또 부라치는 사람이 나왔네. 강의파리 하러 오셨나? 책 내세요? 아 그때 책 팔러 오셨었는데 나 스스로가 또 디스되는 그 인테리어 회사 중에 지금 몇 등 저도 등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익으로 대략 수익으로 쳤을 때는 인터뷰어인 저는 130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낸 책 역행자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 스토리를 듣고서 와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알아야겠다.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모셔봤는데 자기소개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아울디자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370배가 높아졌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높아질지.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그러면은 저는 약간 스토리도 다 들어보고 싶고 빵원에서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뭐 우여곡절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영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랑 지금 사업이나 돈 버는 게 왜 잘 되는 건지에 대한 노하우도 들어보고 싶고 그러면 첫 번째 좀 질문해 볼 만한 게 요즘 들어서 왜 돈을 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돈을 지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잊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더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고 디자인 쪽에 매몰돼 있지 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집중한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전공이 네, 아예 인테리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 정치 외교학과. 이런 거 보면 전공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철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은근히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요. 정치 외교학과라는 게 외교가 협상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부분에서 고객님과 소통할 때 어떤 대화 스킬 이런 부분도 아예 기초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나름 치면 뭐 다 다르지. 저도 철학과 나왔는데 철학이랑 사업이랑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철학과 나오셨으니까 책을 잘 쓰시잖아요. 근데 뭐 비즈니스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철학과 출신들이 좀 많죠. 김영삼 음... 대통령도 뭐 철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이 초반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건 20대 초반 뭐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엘리트는 아니시잖아요. 엘리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너무 좀 친분이 있어서 국회의원 비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턴으로. 인턴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좀 안 맞다. 왜냐면 너무 엘리트 집단이니까 여기서 내가 1등을 하기 힘들겠다. 항상 저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비서 막 관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 대부분 막 스카이인 경우 많죠. 거의 스카이죠. 스카이고 뭐 40 패스하신 분도 계시고 일단은 정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1등을 하긴 어렵겠다. 그럼 내 비전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빨리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죠? 거기서 저는 수행비서 하면서 의원님이 다니시는 모든 행보를 따라다니고 뭐 예를 들어 연설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써드리고 예, 의정활동을 좀 이렇게 보필을 한 거죠. 1년? 네, 1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은 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취업을 했어요. 영업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건설 회사? 네, 건설 쪽에. 그 건설 회사 취업은 왜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건설 유통 자재 납품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높은 연봉, 네, 연봉 때문에 영업인데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느낄 땐 나름 높은 연봉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 연봉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 당시에 저한테 매몰돼 있던 환경이 돈을 많이 받으면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연봉을 받고 영업직 일을 했는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야근하고 이렇게 일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목수나 아니면 타일공이나 이런 기술직보다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제조업에서 하는 제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기술자들이랑 많이 만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들보다 돈을 못 버는 걸 보고 우리 고참들을 봤죠. 우리 고참들을 보니까 5년, 6년, 7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직을 했을 때 그 관련된 일 안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이 회사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딜리트. 맞아요. 저는 그걸 좀 느끼고 내가 어떤 기술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이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자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에 어디 갔어? 죄송한데 이거 네, 책이요. 책.
근데 이거는 책 공부는 아닌데 네. 그 이번에 뭐 교보랑 예스24 1등 그러니까요. 베스트셀러인데 어쨌든 여기 부록에 나오는 네. 내용 중에 그러니까 뭐 조립하는 사람 아니면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 열쇠 따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기술을 가진 상태에서 마케팅이랑 결합하면 무조건 이러면 위험하겠다 어쨌든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확실히 그 기술 하나를 배워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기술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판단을 잘 하셨네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질지는 상상도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회사에서 이렇게 야근하는 걸 도피하다시피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한 10년 후에 25살에 35살에 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꿈이 있었을 뿐이지, 와, 10년 후에 꿈이 있었어요. 10년 후에 그냥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나 사업가가 되고 싶다. 뭔진 모르지만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사업을 하려면 내가 뭔가 기초와 기반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내가 35살이 된 거예요. 근데 우와. 내가 사업을 해야 돼. 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퇴사했어요. 먹먹해서. 그래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겠다라는 확신을 들었고,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목공학원, 타일학원, 필름학원을 다녔어요. 와, 대박. 또 은근 비싸요. 110만 원, 120만 원 막 이래요. 와, 대박. 그런 걸로 또 창업해도 되겠다. 어쨌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술학원에 다닌 다음에 나 이제 기술 좀 배웠으니까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나 이것도 좀 만질 줄 알겠다라고 생각해서 건설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관련 전공이 아니잖아요.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세요. 그게 한두 달 배워가지고 그게 될 기술이냐고요. 그죠. 마케팅이나 이런 게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맛보기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경험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뭘 써주든지 말든지 맞아요, 할 텐데, 맞아요. 경험이 없고 완전 생초짜에 이런 거 배웠고 전 연봉이 얼마니까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다가 일단 일용직을 들어가서 하루에 6만 원씩 받으면서 노가다를 시작했죠. 그때가 27. 그때가 이제 27. 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 기술을 제가 좀 배우고 싶었는데 기술을 절대 처음에 시키지 않아요. 뭘 시키냐면 그냥 허드렛 일, 힘든 거. 벽돌 옮기기. 그렇죠. 제가 문짝 설치하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아니에요. 한 4명이서 다니는 그런 그거 회사긴 하죠. 어떻게 작은 회사긴 네, 한데 작은 회사. 거기 형 동생이 있거든요. 문짝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문짝만 나르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문짝이랑 문틀만 6개월 동안 나르다가 몸이 조금씩 망가진다는 느낌을 들고 이 튼튼한 그거. 네, 하루에 문짝을 한 70세트는 날랐던 것 같아요. 그럼 140개거든요. 문틀 문짝하면 그거를 이제 건설 현장 들어가가지고 1층부터 2층부터 3층까지 다 들고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가 근데 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이것만 하니까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없겠다 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찰나에 누가 소개시켜서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배운 게 없네요. 6개월 노가다 하면서. 현장을 맛봤죠. 먼지 맛을 보고 뭔지만. 이제 현장에서 밥 먹는 것도 배웠고 집 나는 것도 배웠고 현장의 맛을 처음 봤죠. 근데 되게 중요하죠. 현장의 맛을 처음 봤고 그때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 이제 인테리어 기술 배우고 막 이렇게 인테리어 감리 보고 막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정장 입고 왔는데 여기 마루랑 싱크대 철거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 동안 철거만 했어요. 되게 상상력이 많으시다. 상상력이요? 네네.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겠지 하고 들어가면은 제가 전혀 아니고. 또 MBTI가 또 N이라서 상상력이 좀 풍부합니다. 전 제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동안 철거만 했어요. 철거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철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 유튜브 보시면 제가 철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거를 1년 동안 하고 그때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인테리어 회사는 보통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2명이서 많이 해요. 왜냐면 대부분 소규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작은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둘이서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너는 배우는 단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거기에 같이 동의했어요. 왜냐면 나는 목공 배울 때 110만 원 내고 배웠는데 타일 배울 때 120만 원 내고 기술 배웠는데 여기는 80만 원이나 주고 날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80만 원 받는 거에. 그렇게 해서 80만 원 받으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 너무 궁금한 게 약간 집이 약간 대대로 약간 마포에 살고 약간 꿈도 되게 크고 자존심도 막 엄청 세서 막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도 막 하고 막 라이트 헤비급에서 제가 또 그러면 챔피언을 자존심이 했었죠. 엄청 셀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의식 해체를 어떻게 하신 거지? 사실은 자존심은 셌는데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제가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보통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궁금하다. 원동력. 내가 이 시장에서는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사장님이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근데 나름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지혜롭지 않다. 지혜롭지 않고 사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 기업에서 이런 기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운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열심히 3년만 하면 나 여기서 성장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확신을 했어요. 그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틴 거예요. 맞네. 네, 힘들었죠. 네, 힘들었죠. 와. 왜냐면 맨날 철거하고 저 몸 상처 진짜 많거든요. 여기도 상처 있지만 뭐 이런 데도 상처가 진짜 많아요. 여기 흉터 보이시죠? 네. 몸 이런 데도 다 찍혀서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또 자긍심이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또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월을 거쳐서 기술자 형식의 일에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판단력들이 다 너무너무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지능인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의사결정력을 키웠다라는 뭐 나름 노하우가 있잖아요.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뭐 혹시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의사결정력이 탁월하다보다 제가 뭐 한 길을 선택하면 그냥 직진합니다. 뭐 바꾸질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 하든 귀 닫고 옆에서 야 못하러 이런 일 하냐? 이거 힘든데 왜 이런 일 해? 야 그냥 회사 들어가 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하지만 저는 목표가 있었고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이쪽에서는 또 진입장벽이 낮아요 사업하기에. 그래서 보통 1, 2년 만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나름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한번 딜레마가 왔죠. 2년 딱 배웠는데 내가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말씀하셨어요. 저 창업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데 딱 1년만 더 배우고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조금 큰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배운 게 제 디폴트가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공간, 건축 이런 것까지 다 섭렵을 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건 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손해를 내도 이 회사가 책임을 져주는구나. 근데 내가 있으면 이거 다 손해잖아요. 제가 만약에 2년 만에 창업을 했으면 저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거 다 빚이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다 내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배우는 데가 없으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총 한 5년 정도의 시간 그게 동안 이제 1년만 하고 나왔으면 되게 작은 부분에 대한 월 1,000, 2,000 정도 버는 것밖에 못했을 텐데 좀 더 다니면서 큰 틀을 배우니까 사업을 했을 때 더 크게 확장해 나간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2년을 다녔어요. 네. 그럼 이제 창업을 준비한 건가요? 그때 몇 살이죠? 그때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27부터 네. 일용직 생활을 쭉 한 시간이 28까지 했고 네. 28부터 인테리어사를 1년에 한 번씩 옮겼어요. 왜냐하면 1년만 다니면은 이게 보여요.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겠다 하면은 옮기고. 야, 이런 사람들을 안 뽑아야겠다. 조심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근데 그만큼 또 일을 더 잘해 하셨을 것 같아. 저는 저를 믿어주고 저한테 권한을 줬으면은 저는 뼈를 묻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근데 왜 1년마다 옮겼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랑 같이 동의가 안 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다이렉트로 지적을 했어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제안들을 계속하면은 대부분 귀를 닫아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같이 동의가 안 되는 제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그냥 독립할 거면 나가라. 근데 대신에 제안하고서 거기서 같이 동의가 안 되면 나가서 너의 뜻을 펼치고 같이 맞으면 같이 가자. 더 주겠다. 이렇게 가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맥락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5년차 때 연봉이 2,400만 원이었어요. 제가 5년차 때 했던 회사에서 일이 어땠냐면요. 상담하고 계약 따고 디자인 감리 보고 디자이너 체크해주고 모든 대표가 하는 일을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받았던 금액이 2,400. 나라면 지분 한 30% 떼주겠다. 퇴사한다니까 연봉 8,000. 아니? 퇴사한다고 하니까 연봉 8,000. 와. 근데 제가 더 화나겠다. 이미 화는 안 났어요. 화는 안 나게. 8,000 좋은데 이게 내 가치인데 하고 제 가치에 대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갔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창업한 거죠. 와.
아니 그럼 2,500에서 8,000까지면 사실 줄 여력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제가 항상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는 정말 딱 충성심이 높아서 돈을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길 항상 바랬어요. 돈보다도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배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보통 우리가 현장 일을 하잖아요. 그럼 현장 일만 해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이 현장에서 이 일을 하면은 이 회사에서 마진이 얼마가 남을까? 그럼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고 내가 여기서 실행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마진 차익이 얼마가 남는가? 우리 회사 구조에서 인건비가 얼마가 투여가 됐는가? 이 구조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아 진짜 변태 같다. 네. 아 대박이다. 아 이러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구조를 계속 짜면서 내가 나중에 창업하면 어떻게 대입할지에 대해 생각을 처음 제가 노가다 있잖아요. 집 나른 것부터 할 때부터 그 5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막 밤 10시에 끝나도 1시간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가 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화장실 타일 얼만큼 붙여? 이거 시행 얼마야? 이 타일 얼마 들어가? 이거 자재 얼만큼 들어가? 부자재 얼만큼 들어가? 이게 그냥 기본으로 다 나와요. 지금도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애들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 모르면 직원들은 저를 따르질 않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초를 닦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 그 반란 일으키는구나. 아예 장난이고요. 너무 멋있다. 그럼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퇴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창업을 하면은 그때 몇 살? 그때가 32살. 와 진짜 기본기를 진짜 탄탄하게 갔다. 왜냐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은 저는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실력이 없으면 절대 사업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할 수 없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맛봐야 나중에 나오는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배우는 단계이긴 한데 일단 32살에 창업을 했어요. 32살에 창업을 해서 일을 따려고 했는데 한 달 오더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차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손님이 2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리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린 거예요. 멍 때리진 않았어요. 뭘 했냐면 조이컵에다가 이름 쓰고 전화번호 매겨서 부동산에다가 3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 마포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종이컵을 다 돌렸어요. 부동산에. 근데 창업할 때 뭔가 전략이 있진 않았나요? 마케팅 정확히 제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실력과 기본기만 가지고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모든 창업자들의 어떤 딜레마인데 처음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누가 계약해요? 저만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사무실에다가 한 돈을 좀 썼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여기 사무실 예쁘네? 이런 느낌이라는 그런 걸 첫 번째로 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고객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보통 3D나 렌더링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하거나 돈을 받으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보여주고 계약할지 말지 고객님이 선택하셔라. 나 근데 금액을 동네 업자보다 더 저렴하게 마진율을 확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나는 1년 동안 돈 벌 생각 없고 애들 월급만 줘도 다행이고 회사의 포트폴리오와 퍼포먼스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기독교세요? 아니요. 야, 내려놓음이 되게 습관화가 돼 있다 되게. 왜냐면 거의 바닥까지 가보면요 그게 생깁니다. 네, 거의 바닥까지 가보면 그게 생겨요. 대박이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이불에 누워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적 많죠. 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창업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꿀팁인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상한 마케팅 거의 지금 업계에서는 거의 제일 잘 나가지만 4년 전에는 처음에 포폴이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문의가 들어왔어. 그럼 실력은 자신 있어. 똑같아. 그 다음에 저는 들어오면은 원래는 막 분석을 뭐 계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 분석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만 받고 그걸로 사업 적용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여줘 버리니까 클라이언트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무료로 다 퍼주는 게 되게 초반 꿀팁인 것 같아. 포트폴리오 없을 때. 네, 포폴이 없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전략을 썼고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고 인스타그램도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외롭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첫 건수를 어떻게 돼요? 첫 건수는 바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 오시자마자 모든 퍼포먼스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다 해가지고 보여드려서 바로 계약 땄죠. 되게 너무
너무 좋지 않죠? 저는 계약률은 거의 100%였어요. 저 그냥 창업하자마자. 하긴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기술과 실력도 너무 확신이 있었고 해가지고 저는 1년 동안 오시는 손님 중에 제가 수량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량화했을 때 87%였어요, 계약률이. 1년 차 때. 근데 확실히 그게 기본기의 힘이네.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절대 오는 손님을 놓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용과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을 계속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때 받았던 고객님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박 대표 잘 될 줄 알았다고. 너무 연락 많이 오고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럼 또 여기까지 들은 어떤 사업자분들, 좀 어느 정도 월 1,200 버는 사업자들은 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 이제 실력은 오케이. 그 다음부터 위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시행착오가 하셨겠네. 엄청 많았죠. 일단은 자 보세요. 이런 고객들한테 모든 응대를 다 해주려면 직원의 거의 피를 다 빨아먹어야 돼요. 그럼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맨날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가치를 만들어줄 거고 회사에 이런 문화를 만들 거고 되지도 않는 회사에서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같이 동의하는 애들이 없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내가 가족처럼 잘해줬는데 저 배신자 같은 것들 하면서 원망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막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어쨌거나 1년 동안 포폴은 엄청 쌓이니까 2년 차부터 한 달에 2명 오던 고객이 20명으로 10배로 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세팅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거죠. 세팅 될 때부터 월 1,0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월 1,000에서 1,500. 구인구직은 어디서? 구인구직은 사람이나 잡코리아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은 잘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추천받아서. 그게 그럼 한 33, 4? 그때가 이제 33살이었죠. 아, 33. 네. 33살에 그렇게 창업을 하고 1년을 지나면서 직원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과 맨날 그만두고 그때 다녔던 직원이 지금까지 다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유를 그들한테 찾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병신인데 회사가 병신인데 시스템도 없고 개판인데 근데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이상만 얘기하고 그럼 누가 같이 동의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회사는 안 다녀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하고 정말 고마운 건 우리 팀원들인데 이 팀원들한테 어떤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게끔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니던 애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처음 하는 분들이 이게 나가면은 걔를 원망해. 근데 저도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욕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대표 탓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게 대표의 실력인 네. 거고. 엄청 동의해요 그 말에. 모든 건요 그 회사의 문제와 본질적인 것들은 다 대표한테 있는 거지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말 횡령을 했거나 이런 잘못을 한 거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 은 문화가 잘못됐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거를 뽑은 본인의 문제야. 그거를 그 선고원이 없었으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만 잘 되면은 확실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가도를 달렸겠네요. 막 실패는 없어. 34살이 됐을 때. 네, 지금 37입니다. 네, 34살이 됐을 때가 이제 그 단계였어요. 1000에서 1500을 아주 안정적으로 버는 수익 구조의 단계가 그 당시였어요. 제 개인 기량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내는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제가 하는 업무도 정말 많았고 일을 내려놓질 않았어요. 다 내가 잡고 얘네 하나하나 다 검수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34살까지 하다가 35살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제 각자의 분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는 디자인, 팀장은 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이 10명 궤도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월 수익이 5천으로 뛰어버리더라고요. 1000에서 1500, 2000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스템이 구축되자마자 바로 5000으로 점프업을 해버리더라고요. 월 5000. 거기서부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돈에 맞들려서 돈만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 처음에는 내가 이 사업을 더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고 내가 하는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으로만 연관을 지어버리니까 제가 또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로 고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수익 구조를 잘 짜서 시스템화 시켜서 돈을 더 정량화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구조만 짜놓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묵살돼버린 거죠. 그때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가 왔냐면 제 지인 중에 정말 좋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뭘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돈을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막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돈을 그렇게 뻥뻥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에 집중했냐면 내가 하는 디자인에 조금 더 내 돈을 태우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더 좋은 디자인 하길 원하는데 야 이건 안 돼 잘라 이건 돈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완전히 바꿨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회사에서 지원 다 해줄게. 그래서 현장 하나를 하면 제가 거기다가 마진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공사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그냥 다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근데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근사해졌고 그게 유튜브로 컨텐츠화가 됐고 포트폴리오의 이 파워가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부터 빵 올라가 버렸어요. 그 1년 동안 투자한 게 빵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제 강화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하고자 했던 마음은 뭐 본질을 강화한다 뭐 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디자인 잘하는 회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유튜브도 하는데 창피하잖아요. 내가 정말 작은 디테일도 이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영상 중에서 그 아마 댓글 제가 링크로 고정으로 박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되게 몰딩 되게 조그맣게 실수했는데 사실 그냥 그거 쌩까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전화해서 그걸 다시 하는 순간 수천만 원 손실 나고 막 네. 딜레이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거 바꾸시라고. 그럼 손님이 그냥 됐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걸 또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바꾸면서 몇 천만 원 그렇게 날리면서 이게 사업의 본질론이다.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진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도어랑 타일 라인이 안 맞았어요. 타일 라인이 맞으면 더 예쁘잖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객 눈에도 당연히 거슬리겠죠. 근데 이거를 현장 감리자는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그걸 양보하는 순간부터는요, 회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걸 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고객한테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돈을 벌고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정말 요만한 한 끗 차이예요. 왜 에르메스가 사랑받겠어요? 수작업 하면서 이런 스토리와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르메스가 비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돈을 얼마 벌었냐보다는 너 이거 진짜 최고로 했어? 진짜 개쩔게 했어? 이걸로 자존심을 판가름하게 해야지 매출이랑 순수익으로 이걸 어떤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그 작품을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의 가치가 훨씬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가치에 집중하면요 돈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내가 벌고 싶지 않아도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신경 쓰고 더 가치에 투자하면은 고객들이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욕심에 내죠. 저 또한 확실히 그랬으니까. 월 3천만 원에서 한 5천 사이에서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이나 제 약간 제자들도 3천에서 5천 벌 때 약간 눈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약간 돈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좀 강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라면 이 가격에 살 거야? 그거를 항상 되묻는데 그거랑 진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또 겪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과거에 제가 밉진 않아요. 그럴 때가 있었지.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열악하게 60만 원, 80만 원 벌고 살았는데 그렇게 벌면서 기분도 좋아 보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쩐 오늘 너무 좋았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 지금 그럼 결국에 사업이 되게 빠르게 1년 사이에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제가 종교는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감사한 마음가짐, 매사에 사람들한테 진심인 태도들. 내가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팀원들은요, 그들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면서도 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는 망하는 구조로 봐요. 그리고 매사 순간순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자청님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 매 순간순간에 감사함이 있어야 이 사업의 본질도 강화된다고 생각해요. 그 감사함이 빠지면은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기업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착해야 성공해. 옛날에 막 TV 같은 거 보면은 막 악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도 앞에 계신데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이거 강조해 주세요, 편집 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아까도 저랑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 처음 할 때 이런 걸 도와주셨다. 근데 대표님 저랑 막 사적으로 막 얘기할 때 누구 도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 다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명확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주면 줄수록 그거는 다 다른 쪽에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 저는 약간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약간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굳이 이제 원리를 끼워 맞춘다면은 이 감사함이라는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잘 안 풀리고 망하는 분들이 보통 너무 자만하면서 마탱이 가면서 다 나 때문이야 하면서 이게 다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함이라는 그 습관을 들이면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 그 자기 분수를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 감사하다고 전하면은 또 이 사람이 또 덕을 주고 그래서 진짜 대표님이랑 안지 2달 됐나요? 아, 그 한 정도 달. 있죠. 그 2달 동안 정말 계속 퍼주려는 그 정보를 계속 주세요. 아, 진짜 잘 되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또 저희가 또 그거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러브하우스. 네. 아 맞네. 네, 러브하우스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드리는 그런 걸 유튜브 콘텐츠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돈을 내가 뭐 한 달에 억을 벌든 내가 좋은 차를 타든 거기서 느끼는 감성과 이런 걸 했을 때 느끼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뭐 돈이 막 크던 작던 봉사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진짜 크다는 거를 느끼면은 아 이거는 좀 다른 영역에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 보고서 저는 마케팅 잘하시네 했는데 그 진심으로 하세요. 그냥 그 어떤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도 뭐 10% 있을 수 있는데 90%가 진짜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간단히 짧게 저는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첫 번째 기본기를 진짜 죽어라 딱 그 송곳같이 파고 드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조금 하다가 나 월천만 원 벌래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망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자의식 해체 좀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기술력 하나의 기술력을 확실히 배워두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감사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나 돈 벌려는 분들이 진짜 저라면은 한 3-4번 정도 돌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셨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들으면서 이게 조회수가 덜 나오더라도 진짜 이거는 2-3만이 나오더라도 이걸로 진짜 많이 변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1-2년 후에도 되게 가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컨셉으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